안녕하세요. 우리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선생님과 함께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표와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으로 만나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은요, 우리 실력을 쑥쑥 높여보기 위해서 단원 평가 문제 함께 도전합니다. 어떤 문제들 있을지 많이 궁금하시죠? 그럼 우리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 노래 부르면서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조사한 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자료 또는 표 또는 그래프로 하지. 종류마다 학생 수표가 편리하고 많고 적은 비교는 그래프가 편하지.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 표는 전체 조사한 수를 알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는요, 조사한 자료를 한눈에 비교하기 쉽습니다. 이런 것들만 알고 있으면요, 이번 시간 문제 푸는 거 아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한 문제 맞힐 때마다 우리 친구들에게 줄 꽃이 하나씩 많아진대요. 친구들 많이 맞춰서 우리 꽃 많이 줘야 해. 줘야 해. 꼭. 걱정하지 마, 얘들아. 우리가 문제 잘 풀어서 꽃을 많이 주도록 할게. 자, 2학년 친구들 자신 있죠? 그럼 우리 교재 120쪽 내용부터 시작해 볼까요? 문제 보세요. 120쪽에는요, 진우대맛 학생들이 좋아하는 채소를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죠. 좋아하는 채소들을 보면 양파, 오이, 당근, 고추, 와,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어진 자료를 보면은요, 지혜가 어떤 채소를 좋아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지만, 양파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두 몇 명이지? 또는 오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두 몇 명일까? 라는 것에 대답을 하기에는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자, 그래서요, 우리 그 다음에 주어진 물음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때 1번에서는 표로 나타내어 보시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양파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림에서 양파라고 표현된 것들을 찾아주세요. 양파는 2명, 이렇게 하니까 2를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오이예요. 오이는 오이끼리 같은 표시를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6이라고 적는 겁니다. 그러면 당근은 어때요? 당근도 역시 당근끼리 같은 표시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3을 적을 수 있지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나머지는 고추예요. 같은 표시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니까 4를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양파는 양파끼리, 오이는 오이끼리 같은 표시를 해서 이렇게 나타내 줄 텐데, 이렇게 하면 2번 세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빠뜨리지 않고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 수들을 모두 더해보세요. 그랬더니 합계 15, 즉 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놓고도 분명 편리한 점이 있는 거고요. 이것을 표로 바꿔 나타내 주었을 때에도 그만한 편안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문제 잘 해결했어요. 자, 그럼 우리 꽃 하나 이렇게 드릴게요. 이번에는요, 다음 문제 한번 보세요. 역시 우리가 이렇게 자료하고 이걸 이용해서 나타낸 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줄 건데요. 이번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수가 좋아하는 채소를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입니까? 단 현수도 포함하여 대답해 주세요. 현수까지 세워라 라는 뜻이죠. 그러면 현수가 좋아하는 건 오이예요. 오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자료를 놓고도 충분히 찾을 수 있지만 표를 보고 대답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현수가 좋아하는 채소를 좋아하는 학생 수 6명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2번의 문제는요. 일단 현수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도 있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답하기 위해 표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문항 2번도 정확하게 해결됐어요. 잘 하셨습니다. 꽃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이번에 만나볼 문제 무엇인지 알아볼까? 좋아하는 채소별 학생 수가 이와 같이 조사된 표를 보면 3번과 같은 문제를 아주 쉽게 답할 수 있다. 자, 당근을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입니까? 자료를 놓고 보는 것보다는 이럴 때에는 표가 확실하게 편리하죠. 왜? 당근을 찾아서 그 학생 수를 나타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표를 보고 그 답을 3명이에요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요. 자료가 편리한 것도 있고 표가 편리한 점도 있는 거예요. 3번 문제도 잘 해결했구나. 역시 꽃 하나.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어지는 문제는 문항 번호 4번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영훈이네 반 학생들이 생일에 받고 싶은 선물을 조사해서 나타낸 표예요.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질문 받은 적 있을 거예요. 받고 싶은 선물. 그런데 로봇 3명, 컴퓨터 7명, 옷이 4명, 게임기 6명, 자전거 5명이라고 나타나져 있죠. 그런데 합계 부분에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질문 4번을 보세요. 조사에 참여한 전체 학생은 모두 몇 명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의 수를 구할 때에는 각각의 종류별 학생 수를 모두 더하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에다가 7에다가 4에다가 6, 5만큼을 더해주는데 10이 되는 것이 금방 보이네요. 10, 25. 따라서 전체 참여한 학생의 수는 25명이다. 표를 완성할 때에는 합계 부분에 25를 적어 나타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표를 보고 나중에 모두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어? 라고 물어보면 답하기가 쉽죠. 합계 부분만 보아도 25명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으니까요. 자, 잘하셨어요. 전체 수도 잘 구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다음 문항 한번 볼 거예요. 5번의 문항인데요. 우리 방금 전에 합계 25라는 거 알 수 있었죠? 여기서는 표를 보고 그래프로 나타내려면 적어도 눈금 몇 칸까지 그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칸까지 라고 했으니까요. 이때 가로와 세로에 그래프로 표현할 때에는 무엇을 놓을 것인지를 일단 정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칸을 만약에 이렇게 나타냈다? 그런데 우리가 가로에다가 종류를 쭉 적었어요. 세로에다가 학생 수를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때 이 한 칸을 한 명으로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칸 하면은 7이라는 수를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가장 큰 수를 기준으로 하여서 적어도 거기까지는 눈금이 있어야 돼 라고 대답을 해요. 따라서 제일 큰 수는 합계 빼고요. 7이기 때문에 우리는 7칸까지 눈금을 그려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표를 가지고 그래프로 바꿔 표현할 때 여러분이 가장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칸수가 부족하면 안 되는 거죠. 문제 잘 해결했지요? 그래요. 그래서 꽃 하나 더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어지는 문제에서는요. 6번, 7번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제 6번의 문제를 보도록 할 거예요. 승훈이가 가지고 있는 책을 조사한 건데요. 물음에 답하시오. 가지고 있는 책,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이 있군요. 동화책, 위인전, 학습만화, 과학 잡지. 그럼 질문은 뭘까? 우리 다음에 주어진 질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료를 보고 표와 동그라미를 사용한 그래프로 각각 나타내어 보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표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동화책끼리 같은 표시로 한번 세어볼 거예요. 동화책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라고 적어 나타내주고요. 그 다음에 위인전은 위인전끼리 같은 표시로 하나, 둘, 2라고 적어주세요. 학습 만화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만큼이고요. 과학 잡지는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랬더니 이 전체 합계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나요? 그래서 나온 값을 쭉 확인을 해주시면 그 값이 18로 표현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타내 주었더니 문제 해결이 되어졌네요. 자, 이렇게요. 자료를 보고 표로 나타내 보았어요. 표로 나타낸 것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은 그래프로도 나타내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우리 그래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진 그래프에서는요. 이제 문항 6번 이어진 내용이에요. 그러면 동화책, 위인전, 학습만화, 과학잡지 각각이 주어져 있었으니까요. 가로의 종류, 세로의 책의 수를 표현했습니다. 라고 나타내 주신 다음 한 칸이 한 권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걸 이용해서 동그라미 표로 동화책 하나, 둘, 셋, 넷, 위인전 하나, 둘, 학습만화 하나, 둘, 셋, 넷, 5, 6, 7, 과학잡지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나타내 주세요. 동그라미 표로 나타내 줄 때에는요. 아래에서부터 차례차례 표현을 해주셔야겠고요. 동그라미 표뿐만 아니라 다른 표시들로 얼마든지 나타내 줄 수 있어요. 많고 적음을 한눈에 비교하여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여러분들은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잘하셨어요. 또 하나의 꽃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문제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요. 8번으로 정민이네 반 학생들이 주말에 놀러 가고 싶어하는 장소를 조사해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우리 1번부터 차례대로 만나볼게요. 1번 나와라. 계곡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 수는 미술관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 수보다 한 명 더 많습니다. 계곡과 미술관, 동그라미 비교만 해줘도 알 수 있죠? 하나가 더 많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옳습니다. 또 2번의 예를 만나봅시다. 두 번째로 적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미술관일까요? 첫 번째, 미술관이 제일 적죠. 두 번째 했으니까 계곡이라고 했어야 돼요. 따라서 이 문제에서 틀린 것 바로 2번이구나. 3번도 보세요. 3번에서는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놀이공원이다. 옳은 표현이고요. 4번 볼게요. 4번은 동물원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의 수가 7명입니다. 맞고요. 5번도 볼까요? 바다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 수와 동물원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 수는 서로 같습니다. 다 맞는데 틀린 것은 바로 2번이구나. 이렇게 틀린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역시 우리 친구들 문제 잘 해결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꽃 드려야겠네요. 잘하셨고요. 우리 잠시 쉬어가면서 퀴즈 내용 만나볼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자료는 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 쉽습니다. 정답은 O.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동그라미 표로만 나타냅니다. 정답은 X. 잘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이어지는 문제 보도록 합시다. 수민이네 모둠이 한 달 동안 모은 붙임 딱지의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예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어떤 질문이 있는지 바로 만나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표를 보고 세모를 사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시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문항 9번이고 가로에 이름, 세로에는 수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칸이 한 장만큼을 나타내준다라는 걸 이용해서 수민이 6이니까 세모도 하나, 둘, 셋, 넷, 5, 6, 슬기는 하나, 둘, 셋만큼, 현진이는 하나, 둘, 셋, 넷, 5, 지연이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성국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모표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아래쪽에서부터 비우지 말고 차례대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어요.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그래프로 나타내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세요.
다음 문제에서는 이렇게 완성된 것을 가지고 이 그래프에서 붙임딱지를 많이 모은 학생부터 차례로 이름을 써라. 바로 이 문제가 그래프의 편리한 점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거든요. 세모표가 제일 많아서 제일 높이까지 올라가 있는 친구부터 차례로 적으세요. 그래서 지연이, 그리고 수민이, 다음은 현진이, 그리고 성국이, 그 다음이 바로 슬기. 이렇게 많이 모은 학생부터 차례로 이름을 쓸 수 있죠. 바로 이 문제가 그래프의 가장 편리한 점을 나타내주는 문제였어요. 잘하셨습니다. 꽃 하나 더 드려야겠군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과 다음 문제 한번 볼 거예요. 다음의 문제를 보시면요. 진순의 반의 모든 별 제기차기 횟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물음에 답하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그래프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질문인지 확인해 볼게요. 12번 문항으로 제기를 가장 많이 찬 모듬과 가장 적게 찬 모듬에 제기를 찬 횟수의 차는 몇 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가장 적게 한눈에 금방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많다 10번이고 가장 적다 4번이군요. 그들의 차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차는 6번입니다 라고 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프의 장점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해 보시고 아주 잘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꽃 드리고요. 이제 이어지는 문제 보세요. 다음에는요.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표 하시오 문항 13번입니다. 누가 어떤 장소를 가고 싶어 하는지, 누가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지 등 조사한 자료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가 편리해요. 각 항목별 학생 수와 조사한 전체 학생 수를 알아볼 때에는 표가 편리한 거고요. 각 항목별 학생 수의 많고 적음을 알아볼 때에는 그래프가 편리합니다. 각각 어떤 점이 편리한 것인지 이것을 살펴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아예 외워두세요. 잘하셨어요. 꽃 하나 더. 그러면 이제 우리 만나볼 문항은요. 15번 내용이고요. 어느 학교 2학년에 반별 안경을 쓴 학생 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그래프를 보고 안경을 쓴 전체 학생 수가 22명, 3반과 4반에서 안경을 쓴 학생의 수가 서로 같다. 물음에 답해 볼게요. 자, 물음이 나옵니다. 1번 물음부터 보도록 할까요? 1반과 2반에서 안경을 쓴 학생의 수의 합은 몇 명입니까? 그러면 1반, 2반 더하세요. 4하고 8을 더해서 12명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요. 다음 질문을 보니까 뭘 물어보냐면요. 2번 질문 나와라. 3반과 4반에서 안경을 쓴 학생 수의 합은 그럼 12를 빼니까 10명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주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3번의 질문을 볼게요. 3반에서 안경을 쓴 학생은 몇 명이냐? 3반과 4반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5명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서 그 답을 구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역시 우리 친구들 문제 잘 해결하셨군요. 또 하나의 꽃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와, 꽃을 정말 많이 모았네요. 이 꽃을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로 줘야겠어요. 얘들아. 우와, 꽃이다. 이야, 신난다. 2학년 친구들 최고. 친구들 정말 고마워.